안녕하세요. 선수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단원 승강기 개론의 챕터 3 도어 시스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어 시스템은 그 개폐 방식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앙 개폐 방식이 CO, 센터 오픈, 그리고 측면 개폐 방식인 SO, 사이드 오픈, 그리고 위로 열리는 방식인 상승 개폐와 위아래로 열리는 방식인 상하 개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강기는 임의 중앙 개폐 방식으로 이 CO라 부릅니다. 간혹 트레이더스에 가면 문 이렇게 4짝이 반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3의 중앙 개폐 방식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곳에 가면 한쪽으로만 열리는 승강기가 있잖아요. 문이 한 짝이면 1매 측면 개폐, 두 짝이면 2매 측면 개폐 방식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문이 두 짝이라 2매 측면 개폐 방식에 해당됩니다.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도어 시스템 열리는 방향에서 S로 표현되는 것은? S는 아까 사이드 오픈이었죠. 그래서 측면 개폐 방식이기 때문에 2번 가로 열기 문이 정답입니다. 중앙 개폐 방식의 승강장 도어를 나타내는 기호는 중앙 개폐 방식, 센터 오픈이었죠. 2번 CO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도어 장치입니다. 도어 장치에는 도어 인터록, 도어 클로저, 그리고 도어 안전장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어 인터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록은 승강기가 정지되어 있지 않는 층에서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락을 거는 장치입니다. 도어가 있는 모든 층에 도어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승강장 문의 안쪽이에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카상부를 타면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도어 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 있는 바깥 승강장에서 열쇠로 문을 따면 도어 스위치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도어 록이 열리는 형태입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문이 이렇게 닫힐 때 락이 걸린 다음에 도어 스위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문이 이렇게 열릴 때 도어 스위치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도어 락이 열립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나가다가 제가 누드 엘리베이터를 보고 바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이렇게 걸려있는 이 부분이 인터록이고 이쪽이 도어 스위치입니다. 다음은 도어 장치에서 도어 클로저와 도어 안전장치를 설명드릴 텐데요. 도어 클로저는 카가 승강장에 없을 때 승강장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클로저 방식이랑 웨이트 클로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어 안전장치는 도어 사이에 끼인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1번 세이프티 슈, 2번 광전장치, 3번 초음파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 슈는 사람이나 물체가 닿으면 다시 반전돼서 도어가 열리는 형태고요. 광전장치는 세이프티 레이라고도 부르는데 투광기랑 수광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광선이 차단되면 도어가 열리는 형태입니다. 초음파 장치는 초음파로 사람이나 물체를 검출해서 도어가 열리는 형태예요.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세이프티 슈거든요. 점검하실 때는 이런 장면을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진을 많이 보실 텐데 이 부분이 세이프티 슈 부분이고 이 부분이 세이프티 레이입니다. 세이프티 슈는 여기를 탁 치면 이제 문이 반전돼서 열리고요. 세이프티 레이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 세이프티 레이 안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수광기랑 투광기가 이렇게 각각 양쪽 문에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승강장 도어가 닫혀있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1번 승강장 도어 스위치, 2번 승강장 도어 행거, 3번 승강장 도어 인터록, 4번 도어 슈. 여기서 도어 인터록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도어 인터록에는 락이 걸리고 스위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어 락은 전용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도어 스위치는 도어가 닫히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승강장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모든 제약이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여 문이 개방 상태에서 생기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문의 안전장치는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여 그렇기 때문에 3번 도어 클로저가 정답입니다.
도어에 사람의 끼임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아까 세이프티 슈, 광전장치, 초음파 장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챕터 4, 승강로 그리고 기계실인데요. 승강로는 카가 주행하는 통로인데요. 이 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자주 나왔던 것 핵심만 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조도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카 지붕에서 1m 수직이는 50럭스, 피트 바닥에서 1m 수직이는 똑같이 50럭스, 승강로 그 이외의 장소는 20럭스, 기계실 작업 공간의 바닥면은 200럭스, 기계실 작업 공간 간 이동 공간의 바닥면은 50럭스, 그리고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 장치는 5럭스. 이렇게 숫자를 전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효 높이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승강장 문 및 카 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 2m 이상이고요.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m가 아니라 1.8m 이상이어도 됩니다. 승강로 내 작업구역 간 이동 통로의 유효 높이는 1.8m 이상이고요. 기계실의 작업구역 간 유효 높이 2.1m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계실에서 보호되지 않은 회전 부품 위로 유효 수직거리 0.3m 이상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문의 유효 출입구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아까 몇 미터라고 했었죠? 2미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만약에 이 문제가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출입구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땐 1.8m를 찍어야겠죠? 기계실에는 바닥면에서 몇 럭스 이상을 비출 수 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이 있어야 하는가? 아까 기계실 바닥면은 200럭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챕터 5,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교류 승강기, 직류 승강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꼭꼭 유심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교류 승강기를 보면 교류 1단 제어 방식, 교류 2단 제어 방식, 그리고 교류 기환, 교류 궤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제어 방식과 VVVF 제어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류 1단 제어 방식은 전원을 끄는 후 제동기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려 속도가 제어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제어 시스템이지만 아무래도 승차감이 썩 좋은 편이 아니고 착상 오차가 크기 때문에 저속용 승강기에 적합합니다. 교류 2단 제어 방식은요, 교류 1단 제어 방식에 비해 착상이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속 승강기에 적합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고속 권선으로 기동, 주행하고 저속 권선으로 감속, 착상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1 속도비가 교류 2단 제어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교류 기환 제어 방식은요, 카의 실제 속도와 지령 속도를 비교하여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바꾸어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요 멘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교류 1단, 2단에 비해 착상이 우수하고 승차감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VVVF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이고 인버터 제어라고도 불립니다. 교류 1단, 2단 속도 제어 방식보다 소비 전력도 적고 저속, 중속, 고속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속도 제어에 사용이 됩니다. 이따 직류 엘리베이터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비해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직류 승강기인데요. 직류 승강기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정지 레오나드 방식이 있습니다. 워드 레오나드 제어 방식은 직류 승강기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전동 발전기의 계좌를 제어함으로써 전압을 변환하여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정지 레오나드 방식은 전동 발전기 대신 사이리스터로 구성된 정류기로 점호각을 제어하여 교류에서 직류로 전압을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보수가 용이하고 응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비해 손실이 적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교류 엘리베이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아까 교류 엘리베이터에는 교류 1단, 교류 2단, 그리고 교류 기환, 그리고 VVF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답은 4번. 교류 상환 속도 제어 방식은 아닙니다.
VVVF 제어란 아까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전압과 주파수를 변환시킨다가 정답입니다. 카의 실제 속도와 속도 지령 장치의 지령 속도를 비교하여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바꿔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은 아까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바꿔라는 말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2번 교류 귀환 전압 제어 방식입니다. 정지 레오나드 방식 엘리베이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비하여 손실이 적다. 손실이 적다고 했었죠. 그리고 2번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비하여 유지보수가 어렵다. 유지보수가 더 쉽다고 말씀드렸죠. 3번 사이리스터를 사용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맞습니다. 모터의 속도는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바꾸어 제어한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지 레오나드 방식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비해 손실이 적고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다음은 챕터 6 엘리베이터의 부속 장치입니다. 안전장치에는 리미트 스위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과부하 감지 장치, 기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꼭꼭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리미트 스위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리미트 스위치는 승강기가 운행 시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이 리미트 스위치는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인데요.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일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로서 승강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쳐 통과했을 때 전동기 및 브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어 승강기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 리미트 스위치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나 생긴 건 똑같이 생겼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피트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게 리미트 스위치, 요게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얘를 확대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카가 내려오면서 얘를 이렇게 탁 치게 되면 승강기가 멈추게 됩니다. 다음은 과부하 감지 장치입니다. 오버로드 스위치라고도 하는데요. 카 내의 전격 적재 하중 초과 시 경보를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습니다. 전격 하중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초과 하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과부하 감지 장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행 중에는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전장치인데요. 역결상 검출 장치, 강제 각층 정지 스위치, 슬로다운 스위치, 파킹 스위치가 있는데 보통 이 강제 각층 정지 운전 스위치나 파킹 스위치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강제 각층 정지 운전 스위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야간에 칸의 범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층마다 정지 후 운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파킹 스위치는 휴지 스위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파킹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승강장의 모든 호출 신호는 사라지고 카 내의 행선 신호만 서비스한 후 기준층으로 돌아와서 운행이 중지됩니다. 여기서 문제! 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요건 중 틀린 것은 1번 반드시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것이어야 한다. 2번 작동캠은 금속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3번 이 스위치가 동작하게 되면 권상 전동기 및 브레이크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4번 이 스위치는 카가 승강로의 완충기에 충돌된 후에 작동되어야 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완충기에 카가 충돌되기 전에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승강기가 최하층을 통과했을 때 주전원을 차단시켜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까 승강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통과했을 때 전원을 차단시킨다고 했던 것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였죠. 다음, 승강기 정밀 안전 검사 시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치는 전격 적재 하중의 몇 프로를 권장치로 하는가? 전격 하중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작동치는 전격 적재 하중의 105에서 1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은 엘리베이터의 신호장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렇게 층을 표시해주는 위치 표시기가 있는데요. 이걸 인디게이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승강기 내에 보면 이렇게 비상통화 장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승강기 내에 갇혔을 때 외부와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강기 안에 갇혔어요. 요 비통장치 버튼을 누르면 관리사무실로 연락이 갈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 업체로도 전화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갇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그 현장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요 위에 승강기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고유번호는 카 한 대당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기 때문에 이 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그 승강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전원 장치입니다. 정전 등과 같은 이유로 카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그 자체 전원 공급 장치로 일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서 비상등을 작동하는 장치인데요. 비상등은 비상조명이라고도 부르고, 정전 시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작동돼서 카의 비상등이 켜집니다. 이 비상조명은 앞에 조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5럭스 이상이어야 하고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점검을 할 때 한 명이 기계실에 올라가서 임의로 전원을 내리면 카 내에 있는 모든 불이 나가고 비상등이 켜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상등은 5럭스 이상으로 그리고 1시간 이상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전 시 카 내부에 있는 비상통화 장치의 작동 버튼에는 몇 럭스 이상의 조도가 비춰져야 하는가?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5럭스였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챕터 7 유압식 엘리베이터입니다. 먼저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인데요. 특이한 사항은 플런저와 실린더가 있다는 것이고, 보통은 카 상부에 기계실이 있는데 기계실 대신에 제어반과 파워 유닛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리를 보자면 전동기로 펌프를 구동해서 작동유를 실린더로 보내고 실린더 내부의 플런저를 직선으로 움직여 카를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카가 내려갈 때는 실린더 내부의 기름을 빼면서 하강시킵니다. 이때 작동유의 온도 범위는 5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유니트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쪽에 제어반이 보이고 이쪽에 파워 유니트가 보입니다. 밸브 박스와 이쪽으로 전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직접식, 간접식, 팬더그래프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직접식과 간접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직접식은 실린더가 카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간접식은 실린더가 카 로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식은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가 없는 데 반해 간접식은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직접식은 기계실이 없기 때문에 승강로의 공간 차지가 비교적 적다고 볼 수가 있고, 간접식은 이 실린더를 수용할 부분만큼 면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식보다는 공간 차지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직접식 같은 경우에는 유압제 보호관을 땅속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와 점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접식은 실린더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설치와 점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램, 실린더 또는 플런저의 상부에 칼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은? 답은 1번이 되겠죠.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부하에 의한 카 바닥의 빠짐이 비교적 작다. 2번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하다. 아까 간접식 엘리베이터는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3번 실린더 설치를 위한 보호관이 필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직접식에서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했죠. 4번 실린더의 점검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부하에 의한 카 바닥이 빠짐이 비교적 크다는 것이 간접식 엘리베이터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속도 제어 방법인데요. 유량 밸브 제어법과 인버터 제어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유량 밸브 제어법에는 미터인 회로, 미터아웃 회로, 블리드 오프 회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미터인 회로랑 블리드 오프 회로를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터인 회로는 유량 제어 밸브를 실린더 입구에 부착해서 유량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인데요. 비교적 정확한 제어가 가능한 대신에 효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리드 오프 회로는 유량 제어 밸브를 주 회로에서 분기된 바이패스 회로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아까 비교적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던 미터인 회로와는 달리 정확한 제어가 어려운 대신에 효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입니다. 이번 21년도 4회차 문제에서 스크류식 펌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반복해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스크류식 펌프는 진동이 작고 소음이 작아서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주로 쓰이는 펌프입니다. 펌프의 요건을 보면 펌프의 초출량이 커지면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스크류 펌프가 사용된다는 것이 있고, 펌프의 출력은 압력과 토출량에 비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맥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진동과 소음이 작아야 합니다. 다음은 밸브입니다. 이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밸브는 정말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밸브에는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방향 제어 밸브, 럽처 밸브, 스톱 밸브가 있는데 이 각각의 밸브가 어떤 것들을 키워드로 잡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리프 밸브인데요. 세이프티 밸브, 안전 밸브라고도 하는데 유체를 배출함으로써 미리 설정된 값 이하로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릴리프 밸브는 전부 압력의 140%까지 제한하도록 맞추어 조절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크 밸브인데요. 체크 밸브는 오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향 제어 밸브인데요. 정전으로 층과 층 사이에 카가 멈췄을 때 이 밸브를 열어서 카를 안전하게 하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럽처 밸브입니다. 승강기가 급격하게 하강했을 때 이 럽처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압력이 낮아지는데, 그때 그 설정된 럽처 밸브의 설정 압력보다 이 압력이 낮아졌을 때 승강기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된 밸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하강하면서 원래 있던 그 전격 속도에 0.3m/s를 더한 속도로 이르기 전에 이 럽처 밸브가 작동이 돼서 감속 정지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스톱 밸브입니다. 차단 밸브라고도 하는 이 스톱 밸브는 정말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입니다. 파워 유니트와 실린더 사이에 설치되는 수동 조작 밸브이고요. 이 밸브를 닫으면 실린더의 기름이 파워 유닛으로 역류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이 빨간색 막대기처럼 생긴 것이 바로 스톱 밸브입니다. 불필요한 작동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보수, 점검, 수리 시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압력 릴리프 밸브는 압력을 전부 압력의 몇 %까지 제한하도록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가? 아까 릴리프 밸브는 140%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답은 3번입니다. 체크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강 시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이다. 2번 오일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이다. 3번 오일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밸브이다. 4번 오일의 방향이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제어하는 밸브이다. 아까 체크 밸브는 오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밸브라고 말씀드렸었죠. 답은 3번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고장 수리할 때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할 밸브는 파워 유니트에 있는 빨간 막대기 같이 생긴 밸브, 2번 스톱 밸브입니다. 유압 엘리베이터의 유압 파워 유니트와 압력 배관에 설치되며 이것을 닫으면 실린더의 기름이 파워 유니트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는 답은 1번 스톱 밸브입니다. 이 밸브 관련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꼭 키워드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챕터 3 엘리베이터 도어 시스템부터 챕터 7 유압식 엘리베이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부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꼭 교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챕터 8 에스컬레이터 페이지는 11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